오늘도 개다리 춤을 추고 있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도움될 만한 정보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105포인트를 돌파하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오늘 애플의 약세와 함께 혼조세 및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승,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6,000달러대를 위협하는 듯 하더니 결국 뚫지는 못하고 25,872달러, 이더리움은 1,636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추가적인 약세를 예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매집에 관련된 소식들도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외에 알트코인에 관련된 매집들 뒤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로는 미국 경기 관련된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급여 신규 청구 숫자, 즉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가 21만 6천 건으로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를 두고 매체에서는 미국 노동시장이 고용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시행된 높은 금리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평가를 내리는데요. 자, 과연 그럴까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와 더불어 가지고 미국의 신규 일자리 숫자도 확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과거에 경기 침체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 오프닝 숫자가 급속도로 떡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징후가 심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보스턴 연준 총재는 금리 정점에 가까웠다. 통화 정책을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특히 물가가 더 많이 잡혔다라는 근거 및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다시피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문제는 뭡니까? 최근에 기름값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을 유지한다라고 밝히면서 국제 원유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밝혔습니다. 기름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원유를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모든 제품들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상업부동산 대출. 그동안의 저금리 덕분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상업부동산이 망할 위기에 놓이면서 미국을 뒤흔들 수 있는 수천조 폭탄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됐을 경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중소은행들의 직격타가 될 수 있다는 경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은행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민들도 계속해서 위기를 겪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10년 이래로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빚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를 넘어섰죠. 신용카드 빚과 자동차 대출 금액 등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 연착륙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어서는 본격적인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블록체인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중국 본토 공식적으로는 암호화폐 투자 및 활용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00만 명의 활성 사용자가 있으며 한국에는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상승장 때는 이 숫자가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상승장 언제쯤 오게 될까요?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상승장을 시작하게 될 촉매제로 예상이 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의 엘리엇 스타인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소송전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SEC가 계속해서 시간을 끌 것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SEC가 정말로 새로운 핑계를 대면서 ETF를 미루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 추가적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ETF에 대한 관심과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다음으로는 멕시코 3대 부호 중에 한 명이자 열렬한 비트코인의 지지자, 비트코인이 $200였을 때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진 살리나르 회장.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포트폴리오에는 당연히 비트코인, 마이크로스트레러지 주식,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주식, 정유 관련된 주식, 금, 채광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러한 억만장자들 법정화폐의 끝을 예상하면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의 국립학교 선생님들이 앞으로 학생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흥해라 엘살바도르. 다음으로는 최근에 구글 검색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구글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매수,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매수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현물 ETF 신청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언제나 그래왔었기는 한데 다음 불장이라든지 이 보통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매수하려고 하면은 아마도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사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퀀트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손실권에 있는 사람들,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물린 사람들의 수치를 측정하는 UTXO 지표에 따르면은 최근 비트코인 하락 때문에 2020년도 때 블랙스완 전염병 이벤트만큼의 충격이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와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 $3,000대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이 완벽한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었죠. 자,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ETF 소식 때문에 $40,000 구간에서 새롭게 매수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한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나온 소식, 제가 방송을 올리고 나서 24시간 기준으로다가 5,000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입금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반면에 어떠한 한 고래 같은 경우는 저번 하락장 때 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서 많은 차익을 남겼었는데 최근에 581개의 비트코인을 다시 재매집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평단가는 $25,700, 과거에 $17,100에 사서 $33,300에 팔았었던 이 고래, 지금 가격이 매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가격이라고 판단을 한 것일까? 자, 다음으로는 로만 분석가 달러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시간 봉에서 베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지금 저항에 맞닿았기 때문에 결국 해당 저항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과매도된 비트코인과 증시 등등이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움직여 왔었는데 위에 저항에 맞고 비트코인이 떨어지거나 혹은 뚫고 올라가는 것에 따라 가지고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립토 암스테르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공유했었던 트레이더 엑소 분석과 비슷한데요. 먼저 하락해가지고 가짜 하락 만든 다음에 다시 범위 내로 진입,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지금 쇼칠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다른 분석들도 있죠.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얼마 전 영상에서 공유를 했다시피 이런 프랙탈을 보고 있으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26,000 이 지지 구간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면은 지금 아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에서 유지가 된다라면 결국 프랙탈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0 선까지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크립토 블렛 분석가는 높은 확률로다가 $15,500대 작년에 찍었었던 그 자리가 저번 하락장의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 반등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떨어지게 되면서 19,000에서 21,000달러 사이를 한번 터치하게 되고 상승장으로 가게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크립토 암스테르담이라는 분석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상승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쌍바닥 비스무리하게 찍어주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조만간에 한번 바닥 찬스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가격대를 보시면은 좀 크죠. 범위가 큰데 16,000에서 뭐 21,000달러 혹은 20,000달러 사이까지 한번 내리지 않겠느냐. 정확하게 바닥가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방 크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및 알트코인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바이낸스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보란듯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31개의 암호화폐 준비금을 증명, 공개하면서 거래소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이틀 정도에 이어가지고 대략 19,000여 개의 이더리움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거래가 추가적으로 6,127개의 이더리움을 매수 및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그 특정 비트코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해당 이더리움 거래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더리움을 싸게 사가지고 1,425달러에 사가지고 2,100달러에 지대로 팔아가지고 굉장한 수익을 거둔 바가 있는 그런 고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고래가 지금 비트 및 이더 가격이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매수에 들어갔다. 참으로 흥미로운 매수 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트럼의 개발사로 추정되는 주소에서 1시간 만에 아비트럼 121만 개 매집, 7일 기준으로는 227만 개, 지난 8월 23일 기준으로는 536만 개의 아비트럼을 매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지만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체인링크 상어 지갑이라고 해야 될까요? 10,000개에서 10만 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들이 계속해서 체인링크를 매집하고 있는데 지난 3일간 무려 960만 달러어치 체인링크를 매집했다라는 소식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랜덤 알트코인 차트. 어제 나왔었던 플럭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올랐죠. 자, 세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아담 앤 이브 바닥을 그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0.136달러 위로 올라와가지고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다음으로는 국내 기업들과 암호화폐 회사들 간의 파트너십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에셋증권과 폴리곤, 매틱이 함께 증권 토큰화 사업을 위해서 협력하겠다라는 소식 나왔었고, 다음으로는 아발란체의 개발사가 국내 게임 회사인 네오위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국내 기업들도 하나 둘씩 블록체인 회사들 그리고 암호화폐 회사들과 손을 잡고 있는 상황. 마지막으로는 얼마 전에 나왔었던 대형 해킹 소식이 있었죠. 최대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카지노 사이트인 스테이크닷컴이 털렸었는데 이 해킹 배후에는 북한의 나자루스 해킹 그룹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FBI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나온 해킹 소식들을 봤을 때 이 북한이 배후에 있었다라는 의혹들이 그리고 지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북한이 그렇게 유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북한을 싫어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전부 다 북한에 갖다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닌가. 자, 어쨌든지 간에 해킹당하지 않도록 개개인들도 비밀번호라든지 핸드폰 그리고 개인 지갑 등을 통해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나온 정보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의 도움 요청을 드립니다. 광주뜻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 및 틀어주기 해주셔야만 저도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